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 돈이 안 모이는 이유, 관계가 자꾸 꼬이는 이유가 뭘까요? 운이 나빠서,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당신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르마를 전생의 벌이나 보상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이해거든요. 카르마는 처벌 시스템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은 제대로 알면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카르마의 12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씨 뿌리기의 원리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뿌린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친절이 돌아오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에너지가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뿌린 것들도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좋은 일을 했는데 오늘 나쁜 일이 생기면 카르마 같은 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서 20년간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을 추적했는데 타인에게 일관되게 친절했던 사람들은 노년의 사회적 지지망이 3배 이상 두꺼웠다고 해요. 당장은 안 보여도 뿌린 씨앗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결국에는 사랑이든 돈이든 행복이든 건강이든 어떤 형태로든 수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끌어당김의 원리인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바라면 그게 끌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연애를 할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거요. 직장을 옮겨도 똑같은 유형의 상사를 만나고 친구를 바꿔도 비슷한 갈등이 생기는 거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에너지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환경 탓, 부모님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거죠. 주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으니까요. 세 번째 원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저항하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해결책을 찾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이 계속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직원들이 못 따라와서 경쟁사가 비열해서고만 하셨죠. 3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그 에너지가 결국 당신 내면에 쌓이게 되거든요. 반대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변화를 만들어낼 힘도 자신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장의 원리예요. 어디를 가든 당신은 거기에 있다는 말이 있죠.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내면이 외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이 결국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당신의 세계를 형성하거든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해도, 관계가 힘들어서 헤어지고 새 사람을 만나도, 도시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서울에서 힘들었던 사람이 제주도로 내려가면 행복해질까요? 처음 몇 달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같은 불만, 같은 갈등, 같은 패턴이 따라옵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의 생각과 패턴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면의 생각과 선택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건설적인 사고만이 건설적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원리는 책임에 관한 건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 마음 상태의 지속적인 반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도 내 책임이라고요? 라고 반문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똑같이 회사에서 잘린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사람은 6개월 동안 세상을 원망하며 술만 마셨고, 다른 사람은 한 달 동안 아파하다가 이걸 기회로 삼아 창업을 했어요. 1년 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경험에 대해 계속 곱씹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대신 교훈을 배우고 상황을 개선하는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연결의 원리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번의 결정이나 한 번의 행동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로또 당첨자의 70% 이상이 5년 내에 파산하거나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의 사건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단계가 갑자기 당신을 꿈의 미래로 쏘아올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단계와 현재 밟고 있는 단계가 똑같이 중요해요. 건강한 몸을 원하면서 오늘 운동을 건너뛰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돈 공부를 미루고,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원하는 미래는 오지 않아요. 모든 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집중의 원리예요. 인간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발전을 위한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게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발전, 목표에 집중하면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져요. 불쾌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라는 게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당장 긍정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돼요. 다만 부정적인 사건에서 교훈을 인식하려는 노력을 하면 그 경험들로부터 배우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덟 번째는 베품의 원리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행동에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말은 별로 안 해도 묵묵히 남을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해요.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뤘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남에게 줄수록 내게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돕고 싶어서 돕는 건데, 그게 결국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현재의 원리예요.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앞에서 연결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과거와 미래가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성취에 취해서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곤 해요.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10년 전 얘기만 하면서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죠? 반대로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동기를 부여받되 실제 행동은 현재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열 번째는 변화의 원리인데 역사는 바뀌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새해 결심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꼭 달라지겠다고 결심하고
2월이 되기 전에 포기하나요? 통계에 따르면 새해 결심의 80%가 2월 중순까지 실패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결심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삶에서 부정적인 패턴을 발견하면 그걸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결심해서 행동으로 나아가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좋아요. 매일 5분이라도 좋아요. 이게 성장하고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11번째는 인내와 보상의 원리예요. 가치 있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가짐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대나무를 아세요?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아요.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6주 만에 25m까지 자랍니다. 4년 동안 뭘 했을까요?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인다고 헛된 게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건 다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뿐이에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실패와 눈물은 안 보이거든요.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비교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12번째는 영향력의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와 비슷하면서도 초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가 개인에게 돌아오는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건 우리 행동이 전체에 미치는 집합적 효과에 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친절이 받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행복은 3단계 떨어진 사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모두의 의도와 행동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결국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사회 전체로, 사회에서 세상 전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와 영감을 제공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당신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안 풀리지 생각하셨나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카르마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 12가지 원리들에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고 누구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어요. 다만 방향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